오늘 뉴스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인 북한입니다. 그런데 왜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까? 아까 좀 전에도 어느 한 분이 지금 북한 상황 어떻냐 물어봐서 제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 막바지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유엔 제재가 가동이 되고 조금만 더 봉쇄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동참이 된다면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도도 아니게 지금만큼만 봉쇄만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 상당히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응은 왜 안 할까요? 또 왜 무대응을 하고 우리 한국 정부를 무시해버리고 왜 대화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화에 나오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오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나왔다가 자기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대화, 즉 자기들이라는 건 바로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한이 요구하는, 즉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김정은이 주장하는 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대화는 하나마나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점진적인 핵포기입니다. 자, 점진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 이미 만들어 나온 것이 만들어 놓은 핵포기는 둘째치고 지금 앞으로 만들지 않고 핵실험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니 이거는 핵폐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서로 이 탑 방식으로 회담을 할 때에도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책에도 썼고요.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핵 활동을 다 서술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질질 끌다가 파키스탄, 인도처럼 이스라엘처럼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의지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김정은 체제가 두동강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내가 김정은이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핵을 포기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진짜 핵무기가 없었다면 이미 김정일 정권도 무사치 못했을 겁니다. 특히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이나 김정은 주위에 뭉쳐있는 것도 바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참수작전이나 북한을 붕괴뜨리지 못하고 공격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주위에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핵을 포기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북한입니다. 또 북한 고위 관료들이고 김정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대화에 나올 때는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 즉 김정은이 의지하는 대로 따라줄 때 대화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는 핵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못 박지도 말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자. 그러면 이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클린턴 행정부고 부시 행정부고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은 북한의 노라만 났고 북한의 핵무기 숫자만 늘려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만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오바마 정권 때에도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통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살라미 전술, 즉 다리 하나 잘라버리는 식으로 오래 끌면서 이 핵 보유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잘 모를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게 제가 이런 말로 해요. 이미 방송도 한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을 핵을 끌어내든지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서 대화를 해가면서 북한을 핵을 포기시켜야지 지금 핵 포기하지 않는다고 또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나도 그거는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바로 그 측근분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인영 장관 그리고 현 정부도 북한이 핵을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핵 포기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이번에는 김정은이 핵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우리는 김정은의 말을 믿고 대화의 장을 열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풀어주자고 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 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 폐기보다도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현 정부에 도움이 되고 핵 포기는 그 후차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에 남과 북이 교류 협력을 통한 대화의 물꼬를 두고 그리고 겉으로라도 평화가 보장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와대 측근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잘나고 그래서 보고서를 써낸 것이 아니라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제가 보고서를 써서 청와대에 보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견해, 제가 북한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 견해를 제가 보고서를 제출해 줬던 겁니다. 즉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핵 문제를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북한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견해였습니다. 제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당시 2018년, 2019년, 2020년도의 정세를 정확히 분석해서 또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전달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절대 북한은 2019년도부터죠. 2019년 하노이 회담 이전부터 1월 달부터 모든 남북관계 회담을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김정은이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교류 협력도 2019년 2월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홍걸 남북 화해협력위원회 의장으로 있던 김홍걸 의원이죠. 지금 그 의장이 1월 달에 뭐 해더딘가 뭐인가 남북과 함께 그 행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양으로 가고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약속했던 회담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이미 2019년도부터 한국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이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북한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주겠다고 특히 방역물자라든가 식량 지원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모두 거절해버렸습니다. 2만 톤의 식량을 유엔 식량기를 통해서 주겠다고 한 것도 거절했고 그런데도 이인영 장관 이번에 아마 제대로 한방 김정은에게 한 펀치 날렸는데 그거는 제가 봐선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인영 장관은 북한을 생각해서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인영 장관님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정은이 그래도 통일부는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데 오히려 한 펀치 날린 것으로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인영 장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인영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식량난에 인정을 하고 북한 식량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협력, 북한의 식량 협력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말고 냉면상이나 잘 차리고 대화에 나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받은 김정은, 열받은 북한한테 긴장 국면 조성하지 말고 냉면상 잘 차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 펀치 잔잔히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장관은 김정은이 한 펀치 먹이려고 이런 이야기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래도 좋게
우리도 식량 지원할 협력도 있다. 주저하지 않겠다. 식량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4월 달에 그랬죠, 여러분. 1차 정상회담 판문점 우리 측 판문점 구역에서 판문점에서 1차 정상회담 때 냉면상 차린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동영상은 준비를 안 했는데 냉면 평양에서 가져왔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연회장에서 김정은이 초청한 연회장에 냉면 차려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수행인원들이 냉면 드시는 것 여러분 보셨죠?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면을 먼 데서 가져왔는데 맛있게 드시라고 했다가 멀지 않고 가까웠다고 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유머까지 한 김정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랬던 김정은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정은은 뇌출혈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뭐 긴장 국면 조성하지 말고 냉면상이나 잘 차리고 대화에 응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이 아마 뇌출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먹을 거 없고 국민들이 아우성이고 경제는 꽉 막히고 경제는 추락하고 농업생산 이번에 농사를 잘못 지면 먹는 것마저 풀리지 않는 판에 냉면상 잘 차리고 긴장 국면 조성하지 말고 대화에 나오라는 이인영 장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지금 식량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인영 장관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죠. 비상식량, 즉 군수품, 군수, 전쟁 때 사용할 제2호 창고라는 이제는 비상식량까지 털어서 탄광, 광산 노동자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오늘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북한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우리 한국 정부의 대화에도 전혀 응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티기, 살라미 작전,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대화에 나오지 않는 기본 이유인 것입니다.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에 보여주는 것이죠.